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월요일장 아쉽게도 파란불을 본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수익 봉투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들끓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세 가지 수익 봉투 지금부터 뜯어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108년 만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 완화 이후에 환율 안정과 함께 급격히 국내 증시는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쏟아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 두 가지 수익 봉투에서 알 수 있겠지만 오늘장 거래대금이 실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파란불이 들끓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용등급 하향이 이번 주 내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뜯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주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신다면 이쪽으로 시장의 투심이 확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18대 대선 후보 토론이 18일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죠. 그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신재생 부분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6개 종목들로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6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닭이 수입 금지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다가 질병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대장 종목인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보여주게 됐는데 사실 오늘 질병 테마 내에서는 이 6개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잠깐 테마주로 좀 언급이 반짝 부각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까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수익 봉투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월요일만 되면 항상 장이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콘트적으로도 월요일이 나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월요일 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뭐 그래서 뭐 내일부터 또 좀 변동성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또 좋은 증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익 봉투 한 가지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10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안정됐었던 수급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신용 등급 하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사실 이게 108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를 이제 좀 저 역시도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나 증시에는 그렇게 막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코스피 차트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차트 잠깐만 네. 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어떤 위치에서 나왔느냐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그래도 이런 저점들이나 아니면 이런 저점들, 최근에 나왔던 저점들, 네,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이 구간을 좀 연결해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데서는 좀 지지를 좀 받았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은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이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 여기를 좀 확실하게 좀 넘어가고 나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800선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거든요, 또. 네, 근데 지금은 굳이 막 종목을 늘릴 필요는 없다. 이게 눌린다고 해서 늘린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아마 그러면은 한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뭐 비중을 막 함부로 늘리진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돌아 나갈 때 아니면 여기 이 상단을 안착했을 때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서는 그거였잖아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되니까 바로 이제 하락을 멈추고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또 항상 증시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2,800선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늘릴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혼자 체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죠.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에너지주 조금 작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원전 종목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벨기에에서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미 한번 급등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탄력이 더 좋았던 건 태양광과 풍력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은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크게는 이 세 가지 섹터라고 하면은 뭐 풍력, 첫 번째는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원전이고 또 세 번째 섹터는 이제 전력인데 대표적으로는 이 세 번째 섹터는 이제 한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지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원전을 보신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이렇게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제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신재생 정책 기대감을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정책주들은 다들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어떤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쪽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나 솔루션을 거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지표를 활용하기엔 되게 좋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우하향하던 추세를 지금은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약에 눌렸다가 재차 뭐 2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전력 쪽인데 한국전력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전력이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뭐 3조 8천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거의 188% 정도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7분기 연속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QR 찍고 저랑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단타예요.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보통 1박 2일 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타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해가지고 거의 나름대로 한 25,000원 선에서 29,000원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한국전력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조금 큰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또 이제 곧 있으면 3만 원이 라운드 피겨인데 이 3만 원 라운드 피겨를 또 넘어가면은 완벽하게 좀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2020년도부터 한 4, 5년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물론 여기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실 추세 반전이 되면서 어떤 우하향 모멘텀이 아니고 뭐 박스권 모멘텀도 아니고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거래를 했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거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큰 돈들이 원전 섹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풍력도 되게 좋았지만 거래 대금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즈 자체가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5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니까 한 종목당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도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BHI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이 확실히 쏠려 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큰 돈들이 몰려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왜 탑픽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포르투갈에서 정전 사태가 펼쳐졌었잖아요. 근데 그 정전 사태가 펼쳐진 게 그쪽이 이제 친환경 쪽을 하고 있었는데 친환경 쪽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그게 저장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용이하다. 하지만 친환경 쪽은 뭐 저장이 좀 불편하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빅 트렌드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원전 쪽을 탑픽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쪽은 약간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전력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을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한번 붙여본다면 원전에 한 표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책 테마로 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더불어서 한국전력도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
8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종목들 오늘 급등세를 펼쳤죠. 마니커는 상한가, 하림 같은 경우에도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닭고기의 가격이 오르면 치킨값도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좀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닭고기 테마 그러니까 육개주랑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치 테마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쨌든 공백을 누군가는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돈이 조금 갔긴 했는데 뭐 큰 돈이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육개주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단발성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줄 때 단발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뭐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신선하다라고 하면 신선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그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좀 재밌긴 해요. 이 종목이. 얘가 보면은 이게 나름 하단이 뭐 한 5,000원, 4,000원 라인? 4,000원의 박스권 하단이고 뭐 상단은 한 10,000원에서 1,300원 뭐 이렇게 11,000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여기서 뭔가 힘없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얘가 또 여기까지 갈까? 약간 이 생각도 좀 드는 약간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막 코로나 관련주들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뭔가 진짜 코로나 이상급으로 뭔가 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봐야 되겠지만 이게 조금 막 신선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냥 해치 테마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막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매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비중을 실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고 그냥 좀 약간 살짝 찍먹 수준으로만 매매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비중을 크게 실을 필요는 없는 섹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급등을 했을 때 한 번쯤은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너무 길게 들고 가시진 말아라라는 트레이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들려왔던 소식,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우리 시장 다소 밀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으로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2,603선에서 마감한 코스피였고요. 코스닥도 713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장과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이었는데요. 사실 저번 주장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반대의 그런 방향성이 나오게 됐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IRA 수정 법안에 대한 부결 소식이 함께 들려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이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85% 빨간불을 켰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3.60%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KB금융 1.50% 그리고 KB금융을 포함한 금융주들도 오늘은 다소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삼양식품까지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에 나섰고요.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매도에 나선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도 6거래일째 매수에 나섰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K텔레콤, 하나오션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한국전력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1.43% 빨간불 켰고요. 한미반도체 6.34%의 하락세였지만 기관에서는 오늘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 그리고 호텔신라까지도 순매수에 나선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투톱을 함께 팔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산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시스템까지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택은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상위 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 의회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의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알테오젠도 1등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와 동성 화인텍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장에서 사실 로봇주, 그동안 잘 가던 로봇주들이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상단에 자리 잡고 있고요. 페트론과 이뮨온시아 그리고 하림과 HLB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신규 종목입니다. 이 108.33% 엄청난 급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600원이었습니다만 종가는 7,500원에서 문을 닫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 첫날이었고요. 10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매수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VT와 알테오젠, KX와 세크,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오늘 기관에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매도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뮨온시아를 팔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트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과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알체가 된 리드온의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증권 전문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를 많이들 안 하죠. 뭐 돌파 매매도 많이들 안 하시고 보통 이제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또 저 윤사모에게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나 아니면 상따를 좀 주력으로 또 매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좀 슈퍼 상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또 상한가 잘 가고 또 강하게 또 갭이 떠주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돈 복사를 또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말 강한 슈퍼 상따장이었는데 뭐 최근에도 좋았어요. 그렇죠? 뭐 4x4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APR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로보티즈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종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상한가 종목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도 거의 한 3종목 이상, 4종목 가까이 상한가를 잡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좀 장세에서도 확실하게 좀 고수익 그리고 좀 폭발적인 어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일단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뭐 교육생분들만 해도 한 500-600명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5,000분 넘게 계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매 월마다 뭐 흔히 제가 방송 처음 나왔을 때는 월천 하셔야 된다. 월천이라는 게 뭐 1,000만 원 월마다 번다 이게 아니라 월 2-3천만 원씩 꼭 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수십 분은 한 월 억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백 분이 또 월천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또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25년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어떤 코스피 등락률과 코스닥 등락률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4%, 코스닥은 마이너스 1.53%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계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5% 정도 수익률이 찍히는데 예수금 대비 65%예요. 그냥 이분이 한 1억 정도 이상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냥 딱 잘라서 1억이라고 해보면은 6,500만 원을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벌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론 뭐 내가 조금 좀 매매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3천만 원은 그래도 꾸준히 제가 벌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또 호흡이 잘 맞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고수익이 가능한 어떤 계좌를 또 인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뭐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아니면은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종목 상담 그런 코너에 가셔서 받는 게 맞겠지만, 내가 진짜 주식시장에 와서 좀 절박하게 아니면 좀 간절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어떤 주식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차로 바꾸면 좋죠.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뭐 벤틀리나 포르쉐나 이런 차로 바꿨다, 뭐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다라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좋은 점은,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을 갔을 때 뭐 메뉴판에 가격표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 나가는데 그냥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너희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와이프한테도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딱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온 만큼 확실하게 돈을 벌어 가자.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저 윤사무엘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상한가 따라잡기도 저는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뭐 수급주 매매, 대형주, 우량주 매매, 그리고 뭐 돌파 매매, 뭐 눌림 매매, 뭐 낙주 매매 가릴 거 없이 프리스타일로 다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최근에 수익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줬던 게 상한가 따라잡기라서, 이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안 봐요. 뭐 분봉상 38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진짜 질이 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좀 옆으로 조금 한 절반까지 아니고 한 38% 정도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상한가 잘 가요, 종목들이요. 그리고 뭐 일봉상 전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충분히 이 상따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수익이 아니에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는 매매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왜 너는 항상 위에서 사냐, 항상 고점에서 사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료죠.
재료의 어떤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 신선함이 있어야 되고 뭐 9시 뉴스에 나오면은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최근에 공략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4x4라는 종목이었어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다 모든 구간을 다 매매를 했지만 이 분홍색 커셀표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상한가 들어가면은 수식으로 저절로 잡혀요. 수식 그냥 상한가 가는 수식이에요. 뭐 별건 없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여기 상한가 하나 있죠. 여기 이 박스 상단에 여기 상한가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점상 두 번째 점상에 가요. 점상에선 당연히 못 사죠, 여러분들. 어디서 하냐 되냐? 여기서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88%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폴리마켓에서의 어떤 베팅 사이트에서, 물론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베팅 사이트 약간 도박성 사이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면 전화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돈을 걸고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 보시면 88%, 뭐 뒤에 이제 지금은 뭐 한덕수 전 총리가 5% 이러니까 이때 당시에 분위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4x4가 아니라 필요유사 AI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딱 이거에 그때 당시에 딱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점상을 간 거죠. 그리고 2연상을 가고 점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연상부터 하는 건데 뉴스에 나오죠. 이거 내 정책주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뉴스가 되게 신선하고 좋다. 거기다가 뭐 AI 투자 100조 공략, 설마 100조를 어떻게 공략을 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상징성이라는 거는 좀 신선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서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분봉선에서는 이 빨간 선이 38선이거든요. 이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공략 들어가지 마시고요. 38선을 회복해서 상한가 들어갈 때 같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서 샀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은 다음날 매수 기회를 줬어요. 똑같은 매수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줘가지고 여기서 사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그래서 15분봉이고 보시면 그래서 다음날 장대 양봉이 썼죠. 그래서 다음날 양봉 나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려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시 사버렸어요. 왜? 38선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B라고 적혀있는 게 매수했다는 소리예요.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또 팔았어요. 갭상승이 한 18% 2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또 돈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았는데 분위기 보니까 또 이거 오늘 또 상한가야. 그래서 다시 샀어요. 다시 사가지고 보시면은 또 여기 잠깐 풀렸지만 38선 이탈 안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점상, 다음날 점상까지. 그 다음에 다음날 여기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163% 상승이 나왔어요. 야, 이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 만약에 지금 유튜브, 너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채팅창 보세요. 예, 그분들이 진짜라고 할걸요? 다 그렇게 수익 냈다고 할걸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최근 이번 주, 지난주에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죠. 보시면은 로보티즈가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했대요. 네, 그래서 본격 양산 수혜 기대감.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뭐, 너튜브 방송 보면은, 너튜브 가면은 중국 로봇들이 뭐 춤도 추고 그랬었잖아요. 되게 좀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또 막 엔비디아나 애플이랑 뭐 디즈니랑 뭐 구글이랑도 같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종고점이거든요. 네, 5월 14일 날 여기가 종고점인데 이 종고점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상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밑에서 안 샀어요. 저는 여기 밑에서는 안 사고 왜 너는 위에서 사냐? 저는 여기가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고점에서 샀습니다. 그냥 장 끝나기 전에 사버려가지고 다음날 보면은 갭상승이 거의 한 10% 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없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니까 장 끝나면은 뭐 한 9시까지 만약에 뭐 넥스트 트레이드가 거래가 되지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이제 거래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바로 갭이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다음날 바로 갭이 떠가지고 18%. 근데 물론 저는 10% 정도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상승하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 했어요. 다음날 또 15% 상승해가지고 또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래도 뜨거웠잖아요, 최근에. 예, 물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돈 벌기는 힘들죠. 하지만 저는 단기 수익을 굉장히 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월천도 못하면 주식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월천합시다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안 움직이는 종목들 대충 사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월천 못합니다. 네, 저는 제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죠. 물론 그 이후에 오가노이드라든지 같은 섹터인데, 뭐 아니면은 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 그 미 FDA 동물 실험 폐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뉴스는 아니에요. 이게 SMIC라고 서울대 그 투자 동아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신세계 개척자 왕이 된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동물 실험 폐지 관련해서 가장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장비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미 FDA가 지금 동물 실험을 하는데 그게 아예 폐지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 가지고 있는 어떤 AI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를 받았는데 현재 주가가 19,420원이지만 이 회사는 2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그 리포트였어요. 서울대에서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1,344%. 제가 1,344%를 지금 올라갈진 않겠죠. 1,300%만 올라가도 그 안에서 파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상한가가 날리면 명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종고점, 여기 종고점에서 5월 13일 날 돌파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거의 준상한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주가가 여기 38선 아래에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게 처음 보는 사례니까 신선하긴 한데 제가 모르잖아요. 동물 FDA, 임상실험 폐지. 이게 좀 예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레포트는 좋은 게 나왔고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근데 보시면 38선 살짝 깨긴 하지만 38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종가 베팅식으로 여기에 상한가 자리였거든요. 종가 베팅식으로 상한가랑 이제 겹쳐가지고 종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20% 상승을 했어요. 적당히 분할 매도 하는 거죠. 1박 2일 만에. 그래서 그럼 너 로보티즈 했다며. 당연히 로보티즈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또 다른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이 한 3종목은 더 있어요. 다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거 조금 탄탄하게 간 종목이 없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2월 12일 날 제가 또 상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삼성장구에서 거의 300억 질렀었잖아요. 삼성장구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야, 큰 돈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가 좋잖아요.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큰 폭의 성장 기대감 이러면서 종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라운드 피겨 3만 원. 네, 3만 원 돌파할 때 저도 같이 쳐서 저와 함께 이제 제 제자분들이 같이 여기는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야, 여기 밑에서는 왜 거래 안 하는데? 여기 다 했어요, 저. 했는데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하락도 견뎌내야 되고 또 이 지루한 구간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구간은 그냥 여기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38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죠. 네, 이쁘잖아요. 여기가 이탈하면은 그 종목은 그냥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탈하지 않고 여기 라운드 피겨 3만 원 여기를 돌파할 때 저도 같이 돌파 매매로 쳐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 큰 대형주가 6%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당연히 6% 상승하면 눌려줘야 되겠죠. 눌렸다가 재차갈 때 상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창고에서 거의 3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이제 묶었죠. 네, 묶어주고 나서 다음날 24%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냐? 그냥 적당히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뭐 한 7%, 10%, 한 15% 구간 가면은 그냥 적당히. 왜냐면은 상따는 기본적으로 한 7% 이상 수익은 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일, 다음날 1박 2일이니까 다음날 7% 이상 수익은 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분할 적당히 쳐줄 때 분할 매도 하시고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좀 힘드실 거예요. 경험치가 많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또 상한가 따라잡기에는 경험치가 엄청 많고 뭐 돌파 매매에 대한 경험치 아니면 뭐 전체적인 매매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윤사매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계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안 움직이는 종목은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을 매매를 안 해요. 왜냐면은 바쁘잖아요.
돈 벌기 바쁜데 뭐하러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봐야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뭐 사업을 차린다라고 하면은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보통 만약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안 되는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고 그다음에 왜 안 될까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돈을 더 투입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되는 사업을 해야죠. 되는 사업은 하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진짜 절박하게 돈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공략을 했었죠. 예, 그런 종목들 제가 조금 이따 리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사무엘 멘토님의 수익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추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 저희가 화장품 종목 중에서 APR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거래일 만에 무려 14%대 상승을 보여줬고 5월 달에도 화장품 종목들의 이 꺾이지 않는 시세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승여력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13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13만 원 그리고 2025만 원을 잡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13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APR 지난주에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쵸. 근데 다만 사실 그 트레이딩 영역이죠. 사실 고가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고가놀이를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고가놀이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PR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살짝 좀 꺾여 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좀 매도세가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이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상한가를 가던 날이 약 1조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흔적은 저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 관점이고 일단은 계속해서 뭐 조금씩 뭐 이탈하는 수급도 있을 거고 들어오는 수급도 있을 건데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바뀌기는 쉽진 않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APR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수급도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종목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시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62% 상승하면서 11만 3,300원에 거래가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13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다양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제가 좀 관심 종목을 한 네. 두 종목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이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최대 기업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이슈와 또 엔비디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구글, 디즈니 그리고 애플까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렇게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로봇주들이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로보티즈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봉이 일단 너무 좋죠. 네, 일봉이 너무 좋은데 일봉이 일단 첫날에 이제 장대 양봉, 기준봉 보통 상한가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사거래 이제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정규장이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쉬어간 거는 이제 단기가열 예고와 투자 경고 예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오늘 뭐 음봉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더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월봉을 또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여러분 차트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월봉 차트인데 일단 이런데 좀 파란색 라인이 그 트렌드 상단인데 이 트렌드 상단은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상단은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목표가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그러면은 월봉상 로그 차트를 열어보셔야 돼요.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까지 이 상단 가격이 보통 한 15만 원 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만 특별하게 안 깨진다 트렌드나 아니면 어떤 추세만 잘 안 깨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 제가 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트레이딩을 잘 했었고 뭐 1, 2월 달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16만 원대부터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43만 원까지 모든 이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했다.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는 매도했다.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매수, 그 S라고 적혀 있는 건 매도인데 보시면 모든 상승 구간에 저 윤석열이 있었고 네. 저와 제 제자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주들이 또 랠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뮤논시아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제 유한양행의 자회사죠. 그래서 사실 모멘텀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냐 이게 사실 근데 중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오늘 시장 유동성이 되게 약했었잖아요. 그리고 증시가 약했어요.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증시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형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증시가 좋아야 대형주가 움직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니면은 하나그룹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국에는 증시가 받쳐줘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어디로 수급이 올릴 수 있느냐? 현 시장 어떤 트렌드에 맞는 신규주의 트렌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쁘게. 그러면은 수급이 몰려주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내일도 이제 신규주가 있죠. 그래서 신규주 만약에 내일 또 수급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 어떤 패턴이 이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공략을 할 건데 근데 최근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과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미 FDA 동물 실험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아까 토목큐브랑 같이 함께 이제 세 종목이 어떤 테마를 이끌어주면서 일단 첫 번째가 토모큐브가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상한가 비슷하게 갔고, 그 다음에 로켓 헬스케어 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 급등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난주 내내 순환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시면 나우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도 상한가를 갔었고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인데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최근 상장한 신규주들은 모두 상한가를 간 사례가 지난주 내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만약에 유동성이 약하고 시장이 뭐 빠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규주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 아침 9시 42분에 지금 QR 뭐 찍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솔직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5,000분 넘게 있어가지고. 근데 수급이 안 꼬이려면은 결국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면원 씨가 1분봉에 막 한 200억, 한 100억, 150억 이렇게 터지길래 여기서 돌아 나갈 때 그냥 돌파 매매했어요. 네, 돌파 아침 9시 24분에 돌파 매수해가지고 보시면은 32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30% 수익을 가져다 주었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게 뭐 이면원 씨뿐만 아니라 원일 TN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날 제가 그 모든 분들이 다 계시는데 거기 방에서 12시 36분에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맺혔었고 신호를 손절가, 목표가라기보다는 진입가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보시면은
6분 만에 32%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수익률이 되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무튼 뭐 저는 어떤 시장이 와도 그 트렌드에 맞게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포커스는 그거예요. 수익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장이냐 아니냐, 그것만 포커스를 두고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2가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2가지 종목을 주셨는데 로보티즈와 이뮤논시아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사실 저희 수익 봉투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섹터 내에서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는데, 사실 뭐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뭐 이거 사실 설명은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일단 뭐 보시면은 차트는 너무 기가 막히죠. 일봉상 보시면 전고점 넘기고, 지금 오늘 음봉 마감할지 양봉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양봉 마감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음봉 마감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의 1월 7일 차트랑 비슷하죠. 예전에 이렇게 한번 급등시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돌파하는 방향으로 일봉상에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4만 원 가격대였어요. 그때 이후로 또 9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위에 차트고요. 아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이 약세였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이 강세를 보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디커플이 나면서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상대 강도가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음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시장보다는 강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가장 저만 아는 종목 없거든요. 그냥 뻔한 종목 가지고 잘 트레이딩해서 잘 수익 내자, 이런 주의라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격 전략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31,500원, 주봉 그런 메이저 지지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좀 짧게 잡아주셔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가 됐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좀 충분히 많이 좀 주가가 상승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탄력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윤사무엘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수익률을 많이 내주시고 또 인증을 해주시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익을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조금 더 자세한 수익 전략에 대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